제가 지난 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다소 기묘하거나 아니면 알쏭달쏭한 사건들을 좀 각색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신이 강간당할 모텔을 검색 후 예약하고 입욕제를 미리 준비해가 강간당한 후에 거품 목욕을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 대학생 A는 2013년 3월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여대생 B와 사귀다가 같은 해 12월경 B의 요구로 헤어지게 됩니다. A는 이 이별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한 후인 2015년 12월 18일경 거의 이제 2년이 조금 넘은 시기죠. 2015년 12월 18일경 우연히 페이스북 친구 추천란에 헤어져 연락이 끊어졌던 B가 친구로 추천되어 있는 것을 보고 B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A는 헤어질 당시 B가 A를 버리고 떠나는 과정에서 A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A와 연락하기 위해서 새로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속인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위가 도대체 뭐냐라고 설명을 요구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B는 그 전처럼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었는데 무시하지 않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 나쁜 년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한 거죠. 그래서 A는 2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왔던 B이기에 B를 용서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대승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 B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의외의 반응이니까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쳤어? 왜 그래? 왜 나 더 나쁜 년 만들어? 내가 뭔데? 라고 말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너 나쁜 년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뭐 어떻게 찍었던 사진 뿌릴까? 네가 다니는 학교에 바람난 년이라고 네 페북 친구들한테 뿌릴까? 감당할 수 있겠나? 신상 털려서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문제가 된 메시지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자 B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솔직히 말하면 감당 안 되겠지. 뒷감당 안 될 거야. 미치겠지. 근데 내가 어쩔 거야. 오빠가 그렇게 한다는데 인과응보인 거야. 그렇게 돼서 내가 매장당하고 죽겠어도 그게 내 과거에 대한 대가인 거야. 라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A가 B에게 난 다시 너를 가지겠다. 라고 말하자 B는 응, 그렇게 해.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라고 묻기도 했고요. A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하자 응,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이왕 이러는 거 나 사랑해줘. 정말로 내가 속을 수 있게 착각에 빠질 수 있게 정말 나 사랑해주고 아껴줘.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생각 들 수 있게 만들어줘. 날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처럼 대해주기. 많은 거 안 바래. 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A와 B의 주거지는 약 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왕복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연락이 주고받았지만 바로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B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기로 약속이 됐고요. B는 부모님께 친구들과 스키장에 간다고 하면서 만나는 날짜를 12월 18일에 이게 그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았었는데 그로부터 한 5일 정도 뒤인 12월 23일로 정해줬습니다. 여성이었던 B씨가 그 날짜를 정해줬고요. 모텔을 예약하기 위해서 모텔 2곳의 사진을 A에게 보내주면서 어느 곳이 더 좋은지 묻기도 했습니다. 12월 23일 당일날 B는 기차를 타고 도착하는 A를 역으로 마중을 나와주었고 평소 자신이 가고 싶다던 주점으로 A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과일,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B가 술에 취해 술이 깰 목적으로 노래방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술이 깬 B가 이끄는 대로 B가 예약한 모텔로 함께 가게 되었고 약 1시간 정도 잠이 들었던 그 B가 깨어나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에 B는 욕조에 물을 받은 후에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입욕제를 풀어 거품을 낸 후에 목욕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함께 아침 겸 점심으로 국밥을 먹고 A를 역까지 배웅하면서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B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고 B는 A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우선 A의 주장, 이 남자인 A의 주장은 뭐냐면 2015년 12월 1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A와 B는 다시 사귀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바로 만나지는 못하다가 A가 B에게 하루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을 정해달라고 하자 B가 23일로 날짜를 정하였고 B 자신이 직접 모텔을 예약하는 등 23일 일정 및 동선을 B가 직접 짰고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은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B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A가 2015년 12월 18일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전에 B가 A와 사귀던 시절에 B가 A에게 보냈던 나체 사진 등을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A가 시키는 대로 다시 사귀는 척 할 수밖에 없었고 23일 당일에도 A가 모텔을 예약해 놓으라고 지시해서 모텔을 예약한 것이며 입욕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평상시에 갖고 다닌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A와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은 2015년 12월 18일경에 협박으로 인한 한거불능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강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성범죄가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해요. 감정적인 부분도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렇게 기존에 알던 사람, 그게 단순히 뭐 연인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친구 사이든 아니면 하여튼 지인 간에 이루어지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한 구석들이 많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고 근데 또 다른 면을 보면 굳이 왜 이 평상시에 뭐 예를 들면 둘 사이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했는데 그렇게 여자 입장에서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카톡 내용 그 부분도 사실은 이 협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사진을 퍼뜨리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협박이 될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다만 그게 오해가 풀리거나 이렇게 뒤에 가서 만약에 해소됐다 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이제 협박이 아니겠지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 거냐. 맨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로 봤을 때 이게 뭐 진짜로 뿌릴 의도로 그렇게 얘기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뭐 한번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때요? 쉽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판단하는 게 어렵고요.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 의뢰인의 주장에 맞춰서 그다음에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저기서 검사 쪽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든 유죄가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만약 판사 입장이라면 이게 굉장히 난감해요, 이럴 때. 사실 뭐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 말이 사실이냐를 따지는 게 사실 법원에서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게 해석에 뭐 판례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가 말이 사실인지를 알 수가 모르겠어. 얘 말 들어보면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제 말 들어보면 제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015년도면 사진 뿌린다 그런 말이 죄가 되는 시점 아니었나요? 라고 형스카이님 물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사진 뿌린다 그러면 이건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뿌린다고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너 사진 뿌린다? 그러니까 다른 사진 내놔. 찍어서 보내. 사실 요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너 내 말 안 들으면 뿌릴 거야 라고 하면서 강도가 점점 센 사진을 요구해요. 근데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내 사진을 퍼뜨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약점이 점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이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강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죄가 점점 더 중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준 것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으면 그 말을 계속해서 들어줄 게 아니라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더 큰 걸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진실게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의 특히나 성범죄는 다 진실게임이에요. 물론 정말 딱 봐도 거짓말인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의 오해든 아니면 내가 그렇게 판단을 생각을 잘못해서 든 간에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정말로 제가 저랑 나랑 사귀는 관계여서 합의하에 한 건데 이 피고인은 계속해서 믿고 있었어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연인 관계에서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찍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고 특히나 내가 만약에 헤어진다고 할 때 그거를 협박의 무기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처벌은 받겠지만 한번 퍼진 것은 다시 그걸 완전히 회속하거나 삭제하는 게 어려워요. 뭐 연인들 사이 하나의 뭐 추억이다라고 해서 남기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관계를 맺는 거를 남기거나 아니면 어떤 뭐 본인 서로 간에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데 항상 그거는 나중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장난이라도 협박으로 느낄 만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면 그자가 문제의 가능성이 더 높을 듯.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인 제공한 거는 A가 맞아요. 그게 뭐 본인이 어떤 의도를 했든 간에. 다만 그게 본인이 한 행동이 어디까지 처벌받아야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을 때는 정말로 다 해줄 것처럼 해요. 다 해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마치 뭐 뭘 믿고 함부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지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냐? 궁금하시죠? 결론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바로 또 답이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미는 없고 이 결론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항상 하이라이트는 다음 회,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낚였다니요.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더 충격적이고 더 애매한 그런 사안들로 찾아뵐 거니까요. 그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